그러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은 저렇게 있으니 그러니까 대단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분들을 전부 인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그다음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그리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게 사실은 기독교 보수 그리고 아스팔트 태극기 보수 이 두 세력이라도 있어야 20%가 유지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더 주저앉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다. 10%대로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것엔 동의를 하고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서 쭉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정말 심각한 문제는 네. 그전엔 뉴라이트라는 얘기가 있어도 그들의 목소리가 국무회의 내지는 국회 안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쫙 퍼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국무위원들의 입을 통해서 이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들이 그런 본색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뭐 국정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 내에 이들이 자기들의 목소리에 정당성을 가진 듯이 착각하고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게 네. 그걸 국회가 그냥 받아주고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과정에서 의원님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지방 군의원을 해본 나도 국가 운영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진짜 아마추어다. 네. 예, 이런 말씀하셔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18조 원을 깎았습니까? 네. 왜 18.6조. 깎은 겁니까? 아니 뭐 내국세에 연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지방에 내려가는 돈은. 네, 네. 그런데 내국세가 안 거친 거죠. 56조가 펑크 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안 준 거예요. 근데 안 줄 권한이 집행부는 자기네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없어요. 국가재정법에도 없고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만약에 내국세가 덜 거쳐서 지방교부금을 못 내려보낼 상황이면 그 해에 안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정산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지방재정은 평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라라는 취지가 담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덜 고쳤다고 당해에 그거를 그냥 끊어버리면 지방에서 발생하는 일은 돈이 당연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서 사업을 벌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안 내려오니까 당시에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죠. 우리 야간 출동 수당을 못 받았어요. 어머나. 근데 그게 벌써 석 달치예요. 내가 참 부하 직원들 보기 너무 미안해요. 이런 얘기들을 당시에 경찰, 소방관들이 저한테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중앙정부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자기네가 돈을 안 줄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건 그건 정부 고위 당국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무책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좀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역사교과서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건데 그냥 막 국회 상임위장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일제강점기 때 무슨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다 일본 국적이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국민들 그런 분이 국무위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얘기가 국회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가능하냐고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고 이 얘기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이 국무위원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한심해요.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눈 뜨고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계속 보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제가 이건 좀 기가 막혀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광복회관 관리비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완전히 예, 광복회 학술원 예산도 전액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참
쪼잔한 정도죠. 그래서 밴댕이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쪼잔해도 치사하다. 어떻게 예, 그 관리비를 6억 7,100만 원을 줄여서 그냥 그대로, 예, 작년 대비 그대로 가겠다라는 건데, 그,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예. 광복회장이 지난번 뉴라이트, 8.15 때, 예, 예. 8.15 때 그 행사에 가지 않고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그 김영석 관장 그 임명하지 말라 얘기하고 용산의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죠. 네. 네.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든 답변이 뻔해요. 네. 그런 거 아니다. 뭐예요? 지금 지방 경기가 이제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예. 뇌국세가 덜 거치고 내년 25년도도 한 30몇 억 정도 30몇 조가 덜 거칠 거다라고 세수 추계가 나와 있는 상황에 부득이한 긴축 재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게 뻔해요. 그런데 관리비는요. 그건 경상경비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되는 예산도 아니고 그거는 그게 최소한으로 보장이 되어야 그 공간이 유지되고 운영되는 건데 그 예산을 그렇게 처리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쪼잔한 정부. 쪼잔한 정부다. 네. 한마디로 쪼잔한 정부다라고 임미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 여전히 소 키우십니까? 네, 농민, 키워요. 직업이 농민. 저 남편이 지금 키워. 지금은 남편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공직자 재산 신고에 한우 1억 5천만 원 신고하셔서 화제가 됐어요. 예. 네. 근데 남들은 막 주식 이런 거 다 신고하는데 의원님은 한우를 신고하셨어요. 저한테는 재산으로. 가장 큰 재산이 그리고 제 삶의 기반이고 제가 뭐 계속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제 원래 직업이 농업이고 네. 그래서 그건 당연히 신고하는 건데 네. 다들 다 웃어요? 이상하신가 봐. 화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의도하지 않은 화제여서. 맞습니다. 최근에 기후이기 때문에 농사가 매우 어렵다. 네. 예, 농민들 살기가 너무 곤란하다. 아마 저희 프로그램 틀어놓으시고 오늘 뭐 고추 따시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다. 기후플레이션의 시대다. 대통령은 배추값에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하나로마트 가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배추 관리를 잘해야 된다. 배추 관리를 뭐 오야하라고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배추 관리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황당한 거는요. 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데요. 우리가 할당관세라고 해서 아주 저율 관세를 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해서 수입을 하는 농산물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지난번에 양파의 경우도 7월 달에 수입했어요. 근데 네. 양파 수확이 언제 되냐면 6월이에요. 그런데 딱 고기. 그 왜 이러냐라고 얘기를 그때 그들이 낸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월에 수확이기 때문에 7월에 수입해도 별 그 영향을 안 끼친다라는 식으로 보고가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돼요. 네네. 그걸 보면 야 너는 6월에 수확해서 네. 6월 한 달만 딱 먹고 치우니? 내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6월에 네. 수확해서요. 다음 해 6월까지 그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7월 달에 수입을 하면 그게 말이 돼요?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배추는 원래 그리고 시금치도 원래 이 추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시금치를 옛날에 겨울에 먹었지 여름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싸고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네. 또 소비자들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네. 배추 같은 경우에 지금 할당관세 물량이 10월까지 언제 11월인가 예.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 이제 고냉지 배추 나오는 시기인데 그러네요. 연장이 되면 예. 배추값이 아무리 이중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수입품이 우리 일반 국내 소비 시장에 영향 안 끼칩니다. 그러는데 그건 택도 없지요. 그게 결국 그게 어디 쓰여요? 외식 물가, 그렇죠. 외식 산업에 쓰이는 건데. 네네. 그래서 가끔 답답하죠. 아유,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는 농사지어서 그날 먹고 치우냐? 좀 제대로 생각 좀 해봐라.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야들아, 니네는 그날 먹고 치우냐? 좀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정책해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요.
저도 어제 추석 앞두고 과수가 어떤지 선물용 이렇게 쭉 들여다봤거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네, 5kg 그 사과 한 박스에 많은 거 다 10만 원 정도, 뭐 세일해서 9만 8천 얼마부터 해서 이게 가격대가 쭉 형성이 돼 있던데, 농식품부가 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서 대형마트 6개에만 지급한 네. 예산이 699억 원이에요. 네. 전통시장 누가 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님? 그래서 제가 이거 죽어라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농림부하고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문제는 이제 대형마트에 이렇게 지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싸게 팔아라. 예. 얘네가 사온 것에 마진을 좀 최소화하든가 해서 싸게 팔아라. 그리고 그 손실난 부분은 우리가 보전을 해줄게라고 해서 책정한 게 이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형마트가 자기네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할인을 받고 싶으면 우리 마트에 회원 가입을 해. 그러고 회원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네. 그 할인을 할인을 해주는 거죠.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껌 먹고 알 먹고인 거죠. 그러니 이게 실제로 생산 농가에 들어가는 지원이 아니라 네. 대형마트 위주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을 예.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낮고, 거다. 그리고 전체 전국의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왜냐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은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지적할 생각입니다. 네. 사과 너무 좋아하는데 사과 살 수가 없습니다. 사과 먹고 싶습니다. 경동 도매시장 가도 시금치가 한두 집밖에 없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임미애원님의 재발견 자주 나오십시오. 예, 자주 모시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